이 얘기를 있지 좀 않나 해봐야 거죠. 되는데 예. 이춘재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 이렇게 책에서 예, 그렇죠. 그렇게 쓰셨어요. 예.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은 이제 했죠. 뭐 예, 공수처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검경 검경 수사권 예, 조정도 수사권 하고. 뭐 하고. 근데 이제 네,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찰 개혁의 대원칙 수사 기소 분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 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원복 예, 시켜놨어요. 다시. 검수 원복이라고 예. 그러죠. 예, 검찰이 거의 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음,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마치 이제 공수처를 만들면 검찰 개혁의 상당한 성과라고 그렇게 밀어붙인 거였는데 지금 공수처 모습을 보면 공수처가 해야 될 수사들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죠. 예. 예. 거의 뭐 무기력해요, 너무 무기력하죠. 공수처는. 지금 뭐 그 뭐죠? 저 감사원의 여러 가지 그런 불법 행위들 예, 그저 감사원이 지금 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인가요? 예. 예. 감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공수처도 사실 처음에 만들 때는 공수처의 그 수사관과 검사의 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검찰을 견제하려면 뭐 공수처의 그 주요 임무 주요 이제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견제하려면 최소한의 뭐 검사 수사관 합쳐서 50명 검사 50명 뭐 예. 뭐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않습니다만은 이런 그 것들을 권고를 했었거든요. 원래 공수처를 처음에 만들 때 그 위원회에서. 근데 이 부분이 절반으로 깎였어요. 그거는 이제 검찰 쪽 얘기를 듣고 그때 그렇게 한 건데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유명무실한 공수처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검찰의 그런 식의 유착 관계, 적폐청산 수사에서 그런 유착은 불가피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폐청산을 저런 그 형사처벌 위주의 만약에 그런 기조를 잡는 선에서는 그런 한에서는 수사 잘하는 쪽을 아무래도 그죠 손을 잡겠죠. 그러 보면은 그 윤석열 사단을 파트너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 적폐청산의 그러니까 방향, 뭐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걸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 그런 청산에 집중을 했다면 네. 예, 굳이 윤석열 사단의 힘을 빌릴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예, 거길 무리하게 중용하면서까지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특수부도 엄청 많이 늘렸어요, 사실 그 적폐 수사할 때 예, 조국 민정수석 이제 다 그런 걸 용인을 한 거였죠 그때.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나중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시 민주당에서 우리가 적폐 수사를 할 때 우리 검찰에 의존하지 말고 경찰에 하자 그거 경찰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개혁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검찰이 힘을 실어주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데 그건 뭐 보기 좋게 이제 그 안에서 그거는 근데 사실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됐고 적폐청산을 하려면 검찰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적폐청산 하다가 결국 검찰과 유착 때문에 결국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라는 게 이제 이춘재 위원의 그 주장이신데 예.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해야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적폐청산은 예. 시대적 그거기 때문에 해야 했을 때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제대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때 이제 그런 열망이 강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예. 여러 가지 제도적 그런 청산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각계 전문가들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너무 그렇게 그 뭐 수사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자. 뭐 원전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근데 그게 지금 다 결과적으로 제도적 개혁을 못 하니까 지금은 다 에너지 정책도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책에서 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윤석열 검찰은 정치 검찰에서 검찰 정치로 나아갔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정치 검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정치 권력과 유착이 돼서 이제 이런 형태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세력의 이해관계에 맞는 수사 이런 것들을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이 그런 사람들을 정치 검사 또 이제 그런 행태를 우리가 정치 검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검찰을 앞세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검찰권을 지금 뭐 검찰뿐만 아니라 뭐 감사원 최근에는 이제 금감원까지 이용해서 예, 정치적 그런 걸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형태들이 이제 검찰 정치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예. 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좀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네. 외교는 내선 일체고요. 국내 정치는 권검 일체더라고요. 아 권검일치 예, 예. 그렇죠 그런 그 지금 사실 권력과 검찰은 거의 사실은 거의 유착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게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일체화돼 있죠 사실은.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말 역사가들이 지금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까 사실 저는 좀 그런 얘기를 예, 지금의 검찰 고위 간부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 칭하는 이런 검사들이 옛날 소장파 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뭐 뜻이 있거든요. 뜻 진짜 뭐 재벌 또 정치 권력 이런 거 눈치 보지 않는 이런 검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진정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젊었을 때. 예. 근데 지금 지금 그들이 지금 검찰 고위직을 검찰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뭐 그 당시 저 소장파였을 때 자기들이 비판했던 그 검찰 수뇌부의 모습과 지금의 자신들이 수뇌부에 있을 때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나중에 이제 후대에 또 검찰 후배들은 또 지금의 검찰 수뇌부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을 좀 뭐 생각은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뭐 조국 사태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 그 검찰의 내부 게시판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아요. 별로 의견이 뭐 사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할 만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검사들이 안 내나 봐요. 이게 예. 검찰 조직의 또 이게 특성 중에 하나가 이 검찰 내부의 이견 네. 이거를 해소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겪어본 사람도 그렇고 이게 이견을 갖고 검찰 주류의 견해와 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직 부적응자라든가 이제 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거나 검찰 내부의 부조리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공개화시키면 완전히 견디기 힘들 것 예, 같아요. 완전 지금 이문정 검사가 아마 그죠? 원래는 뭐 옛날에 도가니 검사로 유명해져서 예. 법무부의 우수 검사로 표창받고 그랬었어요. 초기에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그 백지구형 사태, 이제 백지구형을 하라고 했는데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거기서 당연히 이제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재심 사건 들어가서 백지구형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아니 이게 무죄면 무죄 구형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소신껏 했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징계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이 받고 있는 그 적격 심사 이거 심층 대상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2번이나 이제 그거를 받았죠. 네. 예, 최근에도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조직 부적응자로 만드는 거죠. 거의 나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나가라는 건데 이제 계속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건데 대단해요. 네. 가혹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니까 이견을 해소하는 그런 내부는 그렇게 하고 또 좀 더 나간다면 외부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뭐 개혁이나 이런 것들 제시하는 거는 이제 악마화하는 거죠. 그 세력들을 뭐 대표적인 게 그게 조국 장관이고 그다음에 뭐 그때 같이 있었던 이광철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죠. 예.